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3주차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지난주 이렇게 수업을 하셨죠. 우리 총칙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중개사법 1, 2, 3조는 제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총칙이고 서론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2주차 수업은 이제 자격증을 드디어 취득을 하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업이라는 게 중개업을 하게 되는 계정이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등록이라는 절차 공부하셨고, 특히 지난주 수업에서는 결격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지만 결격 사유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된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의 주제는 그렇게 등록이 된 개공사의 의무편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자, 여기 개공사의 의무편이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법이라는 뜻은, 법의 뜻이 뭐죠? 법이라는 뜻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이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오늘 주제가 의무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는 한가운데 와 있다 이런 뜻이고 가장 출제도 많이 되는 단어. 그래서 의무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입문 과정에서 그래도 기초 단계에서 계단을 밟아가듯이 한 칸 한 칸씩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의무편에 접어들었고 이제 의무편이 출발을 하는데 이 의무편에서 그래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금지행위입니다. 제목만 들어보셔도 중요하겠습니까? 자, 개공사들은 앞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준비되어 있고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금지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서론을 익히셔야 되는데 이런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자 첫째, 금지행위는 누가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첫 번째 개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때 누구든지에는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매도인, 매수인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가 적용되는데 원래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하는 자들을 규제하는 법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의미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금지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니까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 많이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그런 금지행위를 한 계약은 어떻게 된다?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놈이 한 거니까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들으면 틀립니다.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수수료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수수료도 인정한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계약도 유효하고 청구권도 인정해 주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에 해당한다?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개공사는 자기가 받았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도 해당이 되죠. 자, 이 금지행위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놓치는 것. 금지행위는 나쁜 놈이 하는 거니까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틀려요. 계약은 유효하다.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지행위는 모두 징역이나 벌금형 사유이고 개공사는 자기가 받았던 영업을 취소시킵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을 때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당연히 6월의 범위 안에서 뭐 받습니까?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방금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라고 그랬죠? 자격 정지를 받고 배상 책임 중요합니다. 자, 중개의뢰인은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뢰인의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중개 보수를 많이 받아서 계약은 유효하다.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의뢰인은 손해를 입었을 거잖아. 그죠? 이런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금지행위 효과를 서론으로 익혔다면 금지행위는 반드시 출제되는 모습이 지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금지행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고 바로 이어지는 수업에서 3년 징역 3,000만 원짜리 벌금 사유가 따로 옵니다. 자, 그래서 벌금형 사유니까 이 금지 행위는 모두 징역과 벌금에 해당되니까 항상 문제가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 4개에다가 3년에 3,000만 원짜리 하나 딱 들어와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단골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억할 것? 형벌로서 기억을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4개, 나머지 3년에 3,000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다.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1,000만 원짜리 4개에다가 아닌 놈이 하나 싹 올라온다니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제하는 게 10년 동안 대비되는 출제의 유형입니다. 유형. 자, 다시 지금 3년에 3,000만 원짜리가 자료에서 곧 올라오겠지만 3년에 3,000만 원짜리에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하나 갖다 붙습니다. 그래놓고 금지행위 성격이 다른 놈, 문제 읽으면서 틀리는 놈 착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프레임. 자, 그래서 금지행위.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부터 확인합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이 길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 거짓된 언행 체크하고 그의 동그라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야, 땅 사라 이렇게 하는 것 거짓된 언행이라는 것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집이 뭐 소송에 계류되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의 진행 중인과 관계없다. 사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는 사람이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거짓된 언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금지행위 방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자 수수료 초과해서 받는 것 2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500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초과 금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사례, 정려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초과하여 금품 받으면 얼마? 역시 1년에 1,000 이렇게 가죠.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 앞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있죠. 이거 왜 하는가 하면 앞으로 암기 코드로서 암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1년 동안 해야 될 공부를.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잡아가는 시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일회성 매매는 허용되나 단 의뢰인 간의 매매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므로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뭐 한다고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니까. 근데 지금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라는 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아파트를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을 개공사가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지. 이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개공사가 딱 보니까 물건이 괜찮거든, 그죠? 내가 살게요. 이렇게 사서 그 다음 사러 온 사람에게 아파트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파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매매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인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를 1년 이상 하신 분도 중개업과 매매업을 구분 못 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 딱 보니까 괜찮거든. 사서 팔고 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겠지 그죠? 차라리 하나 사서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것보다 내가 사서 좀 붙여서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만들었으니까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개념은 잡지 말고 매매업을 금지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매매업 샀다 팔았다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으면 한 3년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 금지행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라고 부릅니다.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그를 뭐라 부른다? 협조해주는 행위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자, 여러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친구가 딱 집이 하나 필요하대. 그러면 내가 저 집 판다던 내 친구가 사이니까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집을 소개해주고 자 너희들이 집을 사고 팔아라 하면 그 사람은 무등록업자이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거기서 수수료가 300만 원 나오면 이렇게 받는 행위,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협조하는 행위라고 부르고, 그렇게 협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다 1년에 1000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정리하면 이 금지 행위는 형벌로서 공부하는데 1년에 1000만 원짜리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무하면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를 지금 새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 내기 좋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에다가 다른 내용 딱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금지행위 기본 틀이니까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제목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거금을 받고, 여러분 거금 하면 좀 큰 돈이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지요? 자,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목을 잡아야 그 다음에 가사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는요 하면 그 금 매매 협조를 기억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겠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했지만 형벌로서 공부를 하는데, 자,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에 해당되는 것. 첫 번째,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서를 교환하다가 걸리면 얼마? 3년에 3천만 원짜리인데, 그때 정서라는 것은 뭐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주택청약부금통장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 주택청약부금통장, 주택예금통장, 예를 들어서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라는 이런 권리를 주는 내용들을 정서를 사고 팔다가 걸리면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금지 행위는 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지금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단다. 그죠? 막 한 수백 대 1인데 피가 뭐 당첨만 되면 1억 5천이 붙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청약통장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잘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로또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청약통장 1순위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는데 거의 안 됩니다. 250대 1, 300대 1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 넣어가지고 그 될 거를 기대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 로또가 되는 거하고 같잖아, 그죠?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청약통장 이런 거 30개씩 갖다 넣습니다. 30개씩 갖다 넣어야 하나라도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정서를 사고 파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정서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얼마다? 3년에 3천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 딱 들어오면 3년에 3천에 해당되죠. 두 번째 금지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하는 이유 아시죠? 요것들을 제목, 핵심 단어 제목을 앞으로 기억하려 하려고 지금 체크를 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웬만한 것들은 전부 투기 조장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A로부터 B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이렇게 등기하고 거래하면 되겠죠. 그런데 B가 말하기를 야, 이 물건이 좋으니까 다시 C가 산대. 그러면 이렇게 등기하고 넘기고 등기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를 딱 하는 순간 취득세 발생하겠죠. 넘기면 뭐 양도세 발생하겠죠. 좀 남아봤자 세금 내고 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B가 야, A 너는 넘겨야 되고 너는 받으면 되잖아. 나를 빼고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미등기 전매행위고 전형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얼마 된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시세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3년에 3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라는 게 보이시죠?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자, 지금 자료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방금 지나간 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 찾았습니까? 지금 단체 순서가 다르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만 원이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시 자료가 넘어가니까 1번 어디 동그라미 되어 있었습니까? 정서를 거래하거나, 2번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자, 세 번째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동그라미 한 거 기억하시겠죠? 투기 조장. 그리고 네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세. 그리고 다섯 번째, 단체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지행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자료에 있던 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천만 원이라는 금지행위를 정의하셨죠. 자, 여기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였으면,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단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금지행위 상단에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하고 전달했을 때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것, 누구든지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일반인도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역시 얼마에 해당한다? 3년에 3천만 원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뭘까요? 하니까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지문이 길잖아, 지금 그죠? 그때 지문에 관련되는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개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이 내용은 지금 1번, 2, 3, 4, 5번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다는 말을 1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동네 아파트가 한 6억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동네 아파트가 대략 시세가 6억인데 이제 오늘부터 7억 미만으로는 광고하지 마세요. 7억 미만으로 광고해서 만약에 거래가 성사되면 당신들은 우리 동네에서 일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입주민이 다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못하게 하겠다는데 말 안 들을 사람 잘 없겠죠. 그래서 개공사들이 이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전부 7억으로 광고를 다 올립니다. 즉 6억짜리를 얼마? 7억으로 시세를 띄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7억 이상 거래되면 원래 수수료가 300인데 당신들에게 500씩 주겠어. 이 개념이 무슨 뜻이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한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즉 7억 미만으로 파는 사람은 중개를 못합니다 라고 제한을 하거나 그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3년에 3천만 원의 금지행위입니다. 2번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같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즉 유도함으로써라는 게 탁 들어가죠. 그래서 제목이 유도가 딱 보이면 이거 얼마다? 3년에 3천이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방금 했잖아. 똑같은 말. 특정 가격 7억 미만으로는 팔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핵심 단어 보이십니까? 유도 보이죠?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즉
6억짜리를 정상적으로 6억으로 광고하는데 앞으로 7억 미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행위죠. 지금 내용이 다 같습니다. 유도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 5번 마찬가지. 자, 개공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무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 내용이 다 똑같다니까 지금 5개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짜리 행위 중에서는 방금 쫙 정리하는 게 전부 유도하거나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방해하는 행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도 얼마다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인데, 요 3년에 3천만 원짜리 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여기 있는 금지행위는 개공사 등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를 지금 표에서 다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표가 막 넘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금지행위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억한다? 형벌로서 기억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자료에서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죠. 그 금이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만 원의 금지행위입니다. 여기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얼마? 3년에 3천인데 왜 이렇게 공부하느냐를 느낌을 가지라 그랬죠. 이 네 가지의 내용에다가 여기 있는 게 하나 딱 갖다 붙습니다. 해놓고 5가지 중 성격이 다른 놈은 문제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죠. 나머지 4개는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3년에 3천 이렇게 연결되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여기 거짓된 은행 이런 거 하나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지행위는 출발을 할 때마다 이 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번에 법이 도입되기를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도입이 됐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데 적발되면 얼마다? 3년에 3천만 원이죠. 자, 보기보다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첫 수업할 때는 이게 암기해야 될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 시험 치는 동안에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오면 점수를 무조건 확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양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자, 했던 내용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런 금지행위는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만 원짜리를 해당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까지가 금지행위의 효과였습니다. 자, 금지행위 전체를 보시면서 자, 이번에 법이 도입되면서 이 금지행위에 관련되는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는 신고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목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신고하도록 고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도입이 됐으니까 아주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잖아 지금 그죠? 자, 그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뭘까요? 하니까 국토장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그러면 틀려요. 국토장관은 다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바쁜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이런 교란센터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행위를 어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한다는 말은 맡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한국부동산원을 예전에는 한국감정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토장관이 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무슨 업무를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요거 고발하면 포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시세 여기 들어옵니까? 자, 금지 행위 중에 3년에 3천만 원짜리 해당되는 중에서 요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핵심 단어 단체 구성.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찾았습니까? 이거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이 행위도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두 개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유도 여기 보이시죠? 요 유도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로 본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보겠다는 뜻이죠. 마찬가지 4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또는 광고하도록 개공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함으로써 또 유도 보이시죠? 유도.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유도에 해당되는 것 전부 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 내려가면 자 5번 보시면 역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역시 유도하는 행위. 6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뭐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7번 역시 유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도가 4개였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얼마? 3년에 3천만 원 해당되는 요 행위를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것들 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부른다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자, 금지 행위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만 원의 금지 행위인데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3년에 3천만 원짜리인데 요 4가지는 특별히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를 익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신고 절차 돌았습니다. 신고센터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그때 서면으로 제출할 때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그 전자문서라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신고인과 피신고, 신고받는 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리고 2번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일시 장소와 그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센터에 제출을 하면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 정리하면 신고 절차는 싹싹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금지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는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구나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방금 보셨지만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이번에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자, 금지 행위 중에서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였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다음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요것들은 전부 다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고 별도로 이 고발한 자는 포상해 주는 제도 거래 질서 교란 행위까지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국토장관이 관리를 하는데 바쁜 국토장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 여기까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을 그전에는 한국감정원 그랬어요. 용어도 바뀌었기 때문에 익히셔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지행위가 첫 주에 3주차 수업의 첫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했다면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중개계약이라는 의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자, 이 중개계약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중개계약 일반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가장 기초입니다. 이 중개법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중개계약을 모르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는 없다. 그때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계공사에게 토지나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기타 권리의 덕실 변경의 행위에 대해서 중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 그를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될 건 이제 1년 동안 따라가야 되는데 이 중개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의뢰인이 계공사에게 토지나 건물, 기타 내용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매도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 매수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다? 중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개계약이란 그랬잖아요. 중개계약.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이랬으니까 여기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하죠? 우리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겠지. 이왕이면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그러겠죠. 이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와 중개계약의 개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여기 매수자도 그렇잖아요. 계공사하고 계약을 하겠죠. 뭐라고? 자, 우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개계약으로부터 이제 중개라는 개념이 출발을 하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설명했고, 자, 거래계약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누구와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랍니다. 이 사람이 5억에 팔겠소 하니까 사겠다 그랬겠지. 그러면 계약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1년 이상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이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했거나 또는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는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는 아니겠죠. 공부를 했으니까. 80%는 그놈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놈이 아니라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거래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 그 우리말로 하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개계약은요.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절대로 그놈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공부했거나 시험에서 합격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구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50%는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에서 이 자료 하나는 꼭 손에 쥐고 갑니다. 뭐를 쥐고 가라고요?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개계약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법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계공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다. 자, 그럼 이런 중개계약은 법적인 성격에서 민사중개의 성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 상사중개하면 X입니다. 자, 이 중개는 무슨 중개라고요? 민사중개입니다. 민사중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중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를 민사중개라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슬쩍 상사중개하면 틀립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고 낙성계약이면서 불효식 계약이다. 그리고 유상, 쌍무계약이면서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 이게 중개계약의 법적인 성격인데
여기는 민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접근합니다. 앞으로 민법 등을 통해서 계약법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는 넘어가면 이제 중개계약의 종료라는 시점으로 접어드는데, 자, 이렇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은 어떻게 종료가 됩니까? 하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다음 달까지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다음 달까지 팔아줘야 되죠. 3년 있다가 지금 우리 아파트 팔아줄까요?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지. 유효기간의 경과, 중개계약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말은 중개가 완성되면 끝나겠죠. 그리고 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입니다. 자, 우리 이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끝나겠죠.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다. 그럼 이를 우리는 중개불능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잖아. 사망했으니까. 목적물의 멸시. 아파트를 팔아달라는데 아파트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팔 게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중개계약의 종료 시점이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끌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2번 일반 중개계약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제 일반 중개계약까지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작성 요청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공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도 33회 시험에도 들어왔고 해마다 들어옵니다.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이런 중개계약에 대해서 야 계약서 쓰자 이런 말이 거의 없죠. 말로만 하잖아.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우리 집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죠. 그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인데, 자, 요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적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필수 기재예요. 예정 가격, 그리고 예정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 중개보수, 수를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밖에 의뢰인과 개선에 준수할 사항, 준수할 때 준. 그래서,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는데 하게 되거든. 물, 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죠? 물, 가, 수, 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놈 하나 딱 걸어놓고 틀리는 것 당연히 물어들을 준비를 하겠죠. 네 가지 익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익힌다고요? 물, 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때 개공사 요청의 거부비다. 이때 개공사는 일반적인 중개에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고, 자, 표준 서식을 하여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여 이 표준 서식은 국토장관이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만 권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공사는 일반 중개사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사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은 있고 국토장관은 그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그 14호 서식을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권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개공사 일반 중개사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까지를 여러분들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모습이다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1교시는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금지행위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무사항에서는 약간 벗어났는데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구나. 그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첫 번째 의무를 입문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령에 관련되는 총괄적인 내용,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취소나 정지는 어떻게 당하느냐, 이제 이런 모습으로서 다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